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8월 13일 12시 44분이네요. 비가 지금 뭐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금 한 3일 동안 폭우 정도는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비가 온다고 하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한강을 나가봤더니 한강변도 물이 많이 불어올랐더라고요. 예. 어쨌든 날씨에 좀 촉각을 세우시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광복절이죠. 광복절 연휴에서 3일 쉬는데, 아무튼 그 비가 와서 뭐 별다른 뭐 특별한 야외 활동은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일단 그 한산이 7월 27일 개봉 이후에 한 2주 정도 흘렀는데, 현재 누적 관객 수가 528만 정도 됩니다. 오늘 12시 43분 기준에 528만 정도 되고, 헌터, 이정재, 정우성, 뭐 영화사 제작사인가요? 영화사에서 처음 만들었죠. 그 영화가 지금 61만 3천 명, 지금 예매 관객 수 18만 명, 뭐 이렇게 나오고, 탑건이 756만 8천 명, 비상선언이 172만 6천 명, 이 정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산이 명량의 기록을 깰 것인가? 그거에 대한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산 영화에 따른 어떤 컨텐츠 관련된 관계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런 거에도 좀 관심 있고, 광복절도 있기 때문에, 또 한산, 뭐, 국뽕은 아니더라도, 한산을 광복절 연휴 동안에 또 많이 본다고 하면은 단숨에 한 600만, 700만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프닝은 영화였고요. 두 번째 오프닝은 리튬에 대해서 기사 난 게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리튬 정제 사업을 돈 찍어내는 면허라고 불렀다. 이런 기사인데, 리튬 가격이 작년 이후 750%나 올랐다고 합니다. 머스크도 인정한 핫한 사업. 피드몬트 리튬이라고 PLL, 티커가 PLL이고 엘브말 코퍼레이션은 ALB, 뭐 이런 그 티커를 쓰는 미국 주식인데, 어제 저 좀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 증시가 좋아가지고 주가가 뭐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지는 못했지만, 향후 조정이 좀 온다고 하면은 이런 주식도 한번 사볼 생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프닝으로 여러분한테 한번 기사를 보이나 뭐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어쨌든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소재, 리튬, 물론 뭐 니켈, 망간, 코발트 뭐 이렇게 있지만은, 뭐 물론 이제 중국의 LFP, LIPF6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리튬이 어쨌든 전자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리튬이온 이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 리튬의 소요량이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도 750%나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고, 지금 보면 리튬은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연료로 전기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배터리 내 리튬 사용량이 평균 8kg이다. 이런 리튬 가격은 올 들어서만 2배 이상 올랐고, 작년 21년 1월 이후 1년 7개월 정도 만에 750%나 급등했다. 그래서 리튬 정제 규모가 생산량이 많아 리튬 수요 증가에 따른 수요가 기대되는 기업. 그래서 이제 하나는 피드몬트 리튬. 예, 이제 미국이 이제 개화하고 있죠. 전기차 시장이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확인된 리튬 부존량이 17%가 미국에 있는데도 아직 미국 내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 비중은 2%다. 그만큼 미국이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뜻이다. 예,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캐나다 퀘벡과 협력하여 퀘벡주의 북아메리카 리튬 프로젝트에 추진 중이고, 실제 생산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루어진다. 아무래도 향후 주가는 더 갈 것 같아요. 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차트를 보시겠지만, PLL, ALB 주가는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LB, 엘브말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이전부터 많이 신문 기사에도 나왔고 해서 어느 정도 주가는 거의 다 회복했 상태로 보입니다. 이제 신고가를 뚫을 기세로 보이고요. 어쨌든 피드몬트 리튬에 대해서 이런 기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엘브말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지금 배터리용 리튬을 공급하는 1위 업체다. 전 세계 1위 업체고, 뭐 솔트레이크 불인과 칠레 네바다주의 강선을 보여가고 있고, 호주 탈레슨 스포디뮴 리튬의 원료 광물인 스포디뮴의 광산 지분도 40%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잊을만 하면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5G에 대해서 간만에 좀 호재성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삼성이 미국에서 이제 B2B 전문 네트워크 사업자 카지트로부터 오지 장비 수주를 따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5G 종목들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HFR이 가장 핫했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5G에 대한 종목들이 있는데, 특징주로서 뭐 여러 가지 소형주들이 좀 소개되긴 했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요. 어쨌든 5G는 참 뭐라고 할까, 참 애정의 그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주가는 거의 바닥에 있는 위치고요. 점진적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엔데믹 시대에 이제 뭐 투자를 지원했던 국내 통신사도 투자를 재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이제 뭐 핸드폰은 여전히 5G 폰이 대세이고, 그러나 우리나라 그 기지국이라고 할까요? 5 커버리지가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통신사들의 투자, 장비 투자 재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5G에서 희망의 끈을 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는 있지만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락했다.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5G에 대해서도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분기 실적 발표도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실적 발표를 다음 주 중으로 끝내야 할 것 같은데, 금요일 날까지 올라온 그 실적 발표 기업 중에 제 픽으로 또 제 주관적인 걸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HMM이 눈에 들어오고요. HMM, 페노션, 이건 이제 별도인데 확정이긴 합니다. 별도이고, 그 외에 또 반도체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유진테크 장비주 또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그닥 좋진 않네요. 영업이익이 이제 23.8% 감소했고, 그 외에 또 뭐 게임주, 그리고 2차전지 릴레이 YM텍 한번 YM텍은 실적이 좋네요.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최근 며칠 동안. 그리고 뭐 효생 TNC라든가 효성 첨단 소재, 코로나 시기에 정말 효성그룹의 계열사들이 엄청나게 잘 나갔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할 때도 수소 관련해서 탄소 섬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스판 소재도 있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가가 엄청나게 날아갔죠. 코로나 때.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섬유에 대해서 좀그 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엄청나게 수익을 올렸지만 이제 그 엔데믹에 들어들면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순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네요. 예. 48% 정도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모니터링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회사들입니다. 제노코가 이제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영위를 하는 회사인데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얼마 전에 뭐 하림으로 피인수된다는 뭐 뉴스도 나왔었는데, 그 뒤로 제가 팔로우를 못해갖고 확정인지 소문인지 물론 이제 공시 요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노코가 그런 뭐 그 뭐라고 할까 기사도 한번 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무패수 스크러버에 제가 자주 언급했을 때 GMBS 엔지니어링, 이것도 반도체인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뭐 마이너스가 아닌 실적이 오히려 넓죠. 물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잘 나왔고, 에코프로 HN은 지난번에 에코프로 삼형제가 실적 발표할 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잠정이고 지금은 확정이고 실적이 잘 나왔고, 어쨌든 미국의 IRA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뭐 리덕션 액트, 뭐 내지는 BBB, Build Back Better, 이런 이름은 똑같은, 아니 뭐 법안 내용은 뭐 같은데 뭐 사이즈가 좀 줄어들어 그런 변동이 있었던, 뭐 돈 예산의 규모가 뭐 바뀌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법의 명칭은 바뀌었지만 궁극적으로 친환경, 신재생 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보다 보니까 에코프로 HN도 수혜를 입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 에너지라든가 태양광, 풍력,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예상될 거라고 해서 상당히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식들,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예, 그런 것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펙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M이 이제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을 연결
매출로 컨센을 상회했는데 엄청나죠. 이게 뭐 실적이 순이익은 뭐 1293%입니다. 영업이익은 110%지만 숫자도 엄청나요. 5조를 넘었고 매출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 거의 3조에 육박하고 순이익도 3조에 육박하고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50%. 뭐 해운주가 영업이익률 50% 넘는다는 건 이건 뭐 가히 뭐 소프트웨어 회사나 가능한 일이긴 한데 어마어마한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리고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많죠. PER이 2배도 안 되는 너무 싼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HMM 작년에 600원 처음으로 배당했던 것 같은데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을 수도 있고 향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가는 현재 주가는 좀 너무 싸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노션도 컨센을 상회하는 했고 만약에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이전에 꼭지로부터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증가, 운임원 이제 뭐 프라이스 운임원 내려갔다고 하지만 Q가 뭐 이런 게 조금 경기 침체에 따라서 감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좋은 실적을 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권에 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진테크 아까 말씀드렸고 그 외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시면은 실적 발표한 것 중에 제 개인적인 픽으로 한전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컨센을 하회했네요. 실적은 증가했지만 컨센을 하회했고 그 다음에 지금 원전 관련해서 한전 KPS 관심이 많은데 어쨌든 뭐 한전에서 한전 실적이 안 좋고 한전 KPS도 실적은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요즘 최근에 살아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해서 감속기를 만드는 SPG나 해성 TPC 같은 경우에 SPG도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거래를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거의 신고가 쓰고 있죠. 19,000원까지 갔었나요? 지금은 17,000 얼마인데 어쨌든 근데 실적 발표를 했지만 컨센을 하였습니다. 실적은 뭐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미국으로 감속기 수출이 지난번에 따냈다라는 뉴스 기사도 나왔지만 삼성전자라든가 삼성그룹이라든가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에 진출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숫자가 찍히는 거는 뭐 청소기 아마존에서 아이로봇이라는 청소기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 우리나라에 에버리봇도 있고 그런 숫자를 실질적으로 내는 건 아직 뭐 공장 자동화에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그런 로봇이라든가 청소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매장에서 뭐 음식 서빙해주는 그런 게 나오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 배달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드론이 뭐 그렇긴 하지만 배달 쪽에도 나오지 않을까 로봇이 그런 생각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CGN이 이제 뭐 엔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좀 실적이 많이 감소를 했네요. 그리고 그 외에 미투젠 그리고 뭐 각종 손해보험사, 증권사, 뭐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티플렉스도 원자재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고 티플렉스, 이마트는 컨센을 하회했고 여기에 근데 사실 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따 그거는 자세히 좀 알아볼 거고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도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 컴투스 네오이즈 게임주 같은 경우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마트도 컨센을 하회했고 그 중에 DB하이텍이 실적을 발표했지만 여기 올라오지 않았네요. 그 외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의 넥스틴도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여기 올라오지 않은 거 그런 거는 조금 이따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적 발표를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제 미국장도 좋았습니다. 어쨌든 미국장이 요즘 뭐라고 할까 이제 그 7월 CPI가 예상치 하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정점을 지났다라 그런 그 소식과 함께 그 다음에 이제 그 BBB IRA 법안이 하원에 통과했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남겨둔 상태인데 그런 그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법안의 통과로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가 잘 나오는 관계로 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투심이 먼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3% 정도 올랐고
올랐고 나스닥도 한 2%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장의 분위기가 어제 좋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우리나라 월요일 강복절 휴무이기 때문에 반영은 뭐 열리진 않으니까 뭐 월요일 날 또 미국장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음 FOMC 9월 달까지는 허니문 장세나 뭐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때 조금 뭐라고 할까, 그동안에 좀, 손실 본 걸 만회를 해야 되겠죠. 뭐, 100% 만회하면 더 좋은 것이고, 물론 그분 100% 만회하면 잘하는 것이죠. 예, 월등히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제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특징적인 거,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린 리튬 관련된 그 엘버마릴이라든가, 아까 PLL, 피드몬트 리튬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드몬트 리튬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지난번에 엄청나게 떨어져 32달러 정도 찍고 지금 거의 100% 상승한 66.7달러. 어제 제가 한 6달러, 7달러 그 정도 선에서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슈팅 나와서 올라가는 바람에 사지는 못했는데 어제 거의 뭐 19% 올랐잖아요. 어제 19% 정도 올랐는데 향후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조정받을 때 좀 사볼까 합니다. 어쨌든 21년 3월 15일 날 89달러 정도가 최고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어쨌든 미국의 이제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는 공산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선에서 좀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앨범말 같은 경우에 차트가 보시면은 뭐 거의 뭐 최고점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고점이 290달러 정도, 290달러 정도, 지금 281.57달러니까 상당히 뭐 거의 최고점까지 올라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국내에서도 뭐 리튬 관련된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투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현재 그 실적 발표를 HMM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렸습니다. 금요일에도 내렸고 현재 최고치 대비해서 거의 뭐 35%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 전 최고치로 보면은 44.36%그 51% 이상 내렸네요. 5만 원 넘게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실적 피크아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3분기 4분기부터는 뭐 실적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주가가 이제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에 가격이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면 분할 매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적은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액 같은 경우가 5조가 넘었죠. 그러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으니까 HMM 같은 경우에 실적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2분기가 5조 340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거의 뭐 3조 가까이 되죠. 2조 9,370억이고 당기순이익도 2조 9,330억 3분기 예상치도 지금 나와 있는데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6천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천억 정도 떨어지고 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1조 가량 떨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이제 58.34%, 1분기에는 64% 정도 나왔어요. 이게 뭐 해운주가 이렇게 영업이익률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뭐 소프트웨어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낸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아무튼 향후 뭐 아무리 좀 꺾인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포워드 PR이 1.71배는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뭐 1년 7개월, 뭐, 이렇게 잡기는 좀 그렇지만, 1년 7개월은 아니겠죠. 1.71배 정도면은, 한 2년 갖고 있으면은, 뭐, 투자한 돈을 뽑는다라는, 수익을 뽑는다라는 얘기인데, 아무튼, 지금 뭐, 외국인 비중도 9.03%, 이 정도면은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주가가, 국채은행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네요. 어쨌든,
SM 상선도 5.52% 가지고 있고, 예, 주가가 너무 싸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제 실적이 3분기 예상치가 나와 있지만 그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3분기부터 실적이 꺾이는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주가가 내리고 있다. 그럼 뭐 지금도 거의 뭐 바닥인데, 지금 뭐 좀 더 내려갈 그 공산이 좀 커 보이지만, 사실 뭐 좀 분할 매수 접근 차원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이 600원인데 올해 만약에 실적이 저 정도면은 배당도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1100원 뭐 이 정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실적에 대해서 한번 그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실적도 아까 기업 정보에 보시면은 조금씩 증가를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뭐 써놓은 자료보다 더 뭐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이제 바뀌니까요. 증권사 그 실적 추정치가 바뀌기 때문에 뭐 56.82%의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22년도 순이익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종가 24,400원, 발행 주식 수를 곱하면은 뭐 11조 9,325억의 시가총액인데 PR이 1.19배 정도밖에 안 납니다. 주가가 그만큼 많이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PSR은 뭐 0.66배, 상당히 낮죠. 예, 이 두 개 지표가 너무 낮습니다. 외인 지분이 좀 감소하긴 했지만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PR이랑 PSR이. 그래서 뭐 이 정도 영업이익률에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데, 배당금을 뭐라 하겠습니다. 배당금을 기대해보고 투자를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그닥 손해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24,400원. 예,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다. 숫자는 이제 아까 3분기 예상치에 비해서 조금 꺾이긴 하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HMM하고 페노션도 뭐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SM 상선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 TK 케미칼이 이제 비상장 또 상장하고 있는 그 대한해운이나 이런 회사의 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HMM도 아까 프로나 SM상선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지분별 평가 이익이 되는데, 배당만 해준다면 그 회사 주가 TK케미칼도 좀 날라가는데, 배당을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못 쓴다는 뉴스 기사도 한번 이전에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해운주에 대한 투자의 정보로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적을 알아볼 기업은 DB하이텍입니다. 아까 그 FN가이드의 실적 발표 속보 창에는 없었는데, DB하이텍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뭐 일단 DB하이텍은 지난번에 뭐 분할, 그러니까 팹리스와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로 분할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흘러내는데, 그건 이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를 기업체에다 요구를 했는데, 뭐 검토를 하고 있으나 확정된 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죠.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도 이제 뭐 피크아웃이다, 내지는 아까 회사 분할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 DB하이텍은 주가가 너무 많이 내리지 않았나. 그리고 향후 어떤 그 뭐라고 피크아웃에 대한 어떤 8인치 파운드리에 대한 피크아웃, 그 수요와 공급, 그 어떤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느냐, 공급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정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가져갈 것인가, 뭐 향후 뭐 상승의 기회가 온다고 하면은 일단 매도를 해서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DB하이텍이 보시면은 아까 FN가이드에 나오진 않았지만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따가 뭐 저기 다트에 가서 좀 자세한 거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거래소 공시에 올라온 내용은 없고, 지난번에 파운드리 팹리스 분사한다는 게 나왔지만, 여기 뭐 검토 고려는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2분기에 실적이 4,357억 4,100만 원 나왔고요.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58.65%.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2,131억 9,600만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1.914%, 순이익도 1,609억, 그 다음에 전년 동기 590억 대비해서 172.58%, 누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죠.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만 주가는 재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셔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44,800원이 주가인데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 실적 발표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찔끔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85,400원의 최고치에서는 한 47%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 기업 정보에 가서 한번 또 자료를 보겠습니다. PR이 6.29배, 포워드 PR이 3.26배 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비중은 26.68%, 예,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19조 9,700, 19조가 아니고 1조 9,975억이네요. 예.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상된 실적도 1조 6,935, 22년도에요. 21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가하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거의 뭐 8, 90% 정도 증가를 하는 것 같고 7,539,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6,000, 뭐 한 100% 정도, 6,080여. 그러니까 이 예상치가 4,229억이었는데 실제로 발표한 게 4,357억이니까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 영업이익도 예상치가 1,947억인데 실제로 2,131억 나왔으니까 예상치 초과. 그래서 컨센을 상회하는데 단기 순위 이건 1612억이 예상이었지만 1609억으로 조금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했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뭐 한 40% 후반대 나왔죠. 영업이익률 40% 후반대는 뭐 정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재미가 없다. 예. 그리고 배당도 작년에는 450원, 올해는 한 500원 정도 주면 좋겠네요. DBIT. 아무튼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제가 만든 테이블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전 뭐 21년도만 봐도 전분기 대비해도 영업이익률이 한 3% 증가했고 실적도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한 모양새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당시에는 뭐 한 30% 영업이익 나오는데 지금 뭐 거의 49%의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그 22년도 예상치의 그 실적에 대비해서 44,800원의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PR이 3.27배 나오고 PSR은 1.17배 나온다는 거죠. 싸도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인 지분도 좀 전분기에 대비해서 많이 좀 늘었습니다. 외인 지분이 늘었는데 주가는 흘러내렸죠.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말, 이제, 엔데믹으로 가서, 어떻게 실적이 피크아웃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전히 근데 자동차, 이게 8인치가 대표적인 게 MCU 칩인데, 자동차가 여전히 뭐라고 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출고가 늦어진다고 하면 여전히 이런 업체들은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전보다 자동차 출고, 내가 뭐 사고자 하는 것보다 출고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하면 어느 정도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 그럼 매출이 감소하지 않을까. 일종 자동차의 어떤 뭐라고 할까, 대기 시간을 보고 좀 뭐 유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MCU 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갖고도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주위의 지인들에게 자동차 뭐 내가 이번에 신규 주문을 냈는데 이전보다 좀 짧아졌더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조금 좀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넥스틴.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넥스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넥스틴도 주가가 이제 76,500원 찍고 지금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지난번에 뭐 5만 원도 깨져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64,000원대 올라왔다가 다시 54,000원, 그리고 지금 종가가 57,200원인데 8월 10일 금요일 날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향후 계속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이 주가에도 RSI가 뭐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뭐라고 할까, KLA, 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 KLA가 뭐 90% 이상 점하고 있는 그런 검사 장비에서 마켓시어, 그다음 뭐 시장 점유율, 중국에 특히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넥스틴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반도체가 뭐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실적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2분기 실적이 이제 매출액이 355억 9천만 원 정도인데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94.86%,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185억 7,900만 원인데 거의 뭐 154% 증가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은 145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55%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사도 전에도 계속적으로 뭐 자주 언급한 종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뭐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그런 이익률을 보여주는 장비 회사고, 뭐 HPSP도 뭐 눈에 띄는 반도체 장비 회사지만 넥스틴도 상당히 눈에 띄는 장비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적도 너무 잘 나왔다. 그러나 주가는 재미가 없다.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선반영, 침체에 대한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도체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 시스템 반도체로 나눠서 볼 때 파운더리 쪽은 여전히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본다고 하면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넥스틴에 대해서 이제 기업 정보를 보시고, 22년도 예상 실적은 21년도 대비해서도 큰 폭의 성장을 합니다. 예, 큰 폭의 성장을 하고, 지금 예상치 250억 대비해서 355억이니까 진짜 어닝 스프라이즈죠. 영업이익도 102억인데 영업이익이 185억 나왔잖아요. 185억 8천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다. 그리고 이제 단기 순이익이 109억인데 순이익이 145억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4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배당을 상장한 첫 해에 바로 했죠. 500원. 예, 500원 바로 했고, 올해도 뭐 500원 예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PER이 30배 정도 되는데 포워드 PER은 10배 정도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15.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표로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틴 같은 경우 실적이 지금 뭐 전분기 직전, 그러니까 22년 1, 4분기 대비해서도 뭐 100% 증가했죠. 162억에서 355억은 어마어마한 실적 아닙니까?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증가했네요. 63.7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했고, 그 다음에 순이익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2분기에 52%가 나왔습니다. 52%. 그리고 22년도 예상치가 영업이익률이 한 44.67%인데 2분기에 52.2, 1분기는 39.16 이렇게 나왔고, 어쩐일 종가 57,200원에 계산할 때 시가총액은 뭐 한 5,700억인데 현재 PER은 22년도 예상되는 실적을 봤을 때 PER이 14.45배 정도 나오고요. PSR은 5.19 나오는데, 지금 PR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PSR도 감소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주가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실적은 잘 나온다는 거죠. 예,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넥스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주가는 공모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공모가보다는 훨씬 높고, 아까도 뭐 차트에서 보시지만은 뭐 7만원 넘게까지 갔기 때문에 향후 뭐 이제,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그 어떤 사이클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실질 발표, 실적은 이 정도 3개 종목으로 한번 압축해서 살펴봤고요. 지금 가장 또 뭐 핫한 이슈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된 게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그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뭐 미래 도시라고 할까요? 그 네옴시티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방문한다고 해서 그 관련해서 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원전 관련된 주가도 나오고, 거기에 이제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걸 전부 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뭐 원전뿐만 아니라 수소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주택 공급도 뭐 250만 가구 정부에서 뭐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또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HYTC가 상장했을 때는 뭐 거의 안 움직였는데, 갑자기 HYTC가 뭐 24,000원까지 오른
뭐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8.15 강복 특사로 사면되는 바람에 이제 KNJ 같은 그 실리콘링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TCK 하나머티리얼즈 KNJ 실리콘링으로 일컬어지는 KNJ가 또 모처럼 14,400원 뭐 거의 뭐 20 몇 프로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삼성전자가 카지트라는 B2B 그 네트워크 장비 관련 미국으로부터 수주를 했기 때문에 FR텍 같은 5G 관련 종목도 오래간만에 세게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대부 마그네틱이 또 간만에 2차전지 탈착 장비 56,200원까지 좀 강하게 올랐고, 세아 특수광이라든가 이런 게 또 뭐 원전하고도 관련돼 있고 조선하고도 관련돼 있고 피팅 밸브 이런 쪽도 관련돼 있고 수소 관련돼서 이제 비나텍 같은 종목도 간만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태용로직스는 뭐 실적이 좋았던 것 같고, 그 외에도 메카로가 올랐는데 메카로도 아마 양극재 전구체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아마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화성밸브도 움직였고 로보틱스도 많이 움직였네요. 레인보우,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의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삼성그룹의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아이로봇 인수 관련해서 그런 테마주로 로봇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고, 영창케미칼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로서 좀 움직였고,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는 보안주도 좀 움직였고요. 그 외에 또 특징적인 것들은 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 것 같고, BMT를 제가 이제 조선 원전 그러니까 피팅 밸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최근에 좋습니다. BMT 실적도 잘 나왔고요. 이게 최근 들어서 상당히 차트가 상승폭이 좀 가팔랐던 게 아닌가. 그래서 RSI가 뭐 90까지 터치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도 한번 잘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BMT. 그 외에 또 RF 머티리얼즈, RFHIC의 자회사인데 어쨌든 좀 5G 관련해서 좀 올랐던 것 같고, 넥스트 칩도 NCN의 자회사인데 좀 뭐 자율주행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좀 올랐던 거. APS 홀딩스가 아까 넥스틴의 모회사기 때문에 만약에 넥스틴도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APS 홀딩스도 좀 관심을 가지고, AP 시스템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도 하는 AP 시스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 뭐 디스플레이는 지금 안 좋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좀 잘 나왔다, 선방했다. 그래서 그 지주사인 APS 홀딩스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들 많아지네요. 원익 QNC도 반도체 소재 종목으로서 조금 올랐고, 워낙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주 일렉트로가 이제 뭐 애플의 VR, AR 뭐 그런 관련하고 이제 주사율 120Hz의 주사율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죠.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종목이 이제 AR이라든가 XR이라든가 그런 어떤 제품이 나올 때 그 어떤 눈의 피로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120Hz 그 커넥터, B2B 커넥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거와 관련이 우주 일렉트로가 있는데 한번 관심 깊게 보시고, 실적도 발표를 했네요. 2분기 실적도 발표를 했는데 뭐 1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약간 뭐 18% 정도 감소했지만 이런 종목들의 실적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푸른정밀도 신규 상장주로서 디스플레이하고도 메타마스크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디스플레이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데 한번 참고해서, 코이보드 5G DB하이텍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여전히 뭐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고, 수소 관련주에서 두산퓨얼셀, S퓨얼셀 그런 종목, 아까 비나텍 그런, 그다음에 상하프론테크 수소주가 좀 각광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리고 GST가 이제 스크러버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인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GST 같은 경우에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간 매출액이 조금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이 뭐 그렇게 증가를 했다. 물론 이제 직전 분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GST가 국내 유일 PCM 기술 콜드체인하고 관련돼 있고, 이게 이제 의약품 유통 콜드체인 의무화 관련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런 기사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ST가 글로벌 스탠다드 테크놀로지의 약자라고 돼 있네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차트상으로 볼 때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뭐 박셀바이오가 뭐 바이오 중에 대표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인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네옴시티 관련돼 있고, 그 이후에 뭐 원전에 관련된 것도 있고, 지금 뭐 사우디의 원전은 뭐 뭐라고 하더라, 이제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경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원전의 모델이 미국의 원천 특허를 이용한 거라서 그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의 그 이제 뭐 관계,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뭐 뉴스를 또 한번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대명에너지가 금요일도 올랐네요. 이제 국내의 풍력이라는 태양광 점유율이 1위라고 하는 대명에너지가 갑자기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친환경 에너지가 부각되면서 대명에너지도 상당히 요즘 들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죽어있던 수소도 이제 정책 모멘텀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미국에서 이제 날라온 이제 정책 모멘텀이죠. 그런 게 살아나고 있고, HMM은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엄청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조금 오다가 바로 이제 좀 끊겼다라는 거,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NC소프트가 이제 아마존인가요? 그거하고 협업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살짝 흘러나왔을 때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또 5% 정도 내렸고, LG화학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LG화학 뭐 주가는 66만 5천 원, 인적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LG화학입니다. 물론 이제 사업부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에 들어가는 소재도 하고 있고, 뭐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6만 원 넘게 돌파를 했고, 직전 목표 최고치가 18만 원이 넘는데 거기도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주말 동안 또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서 주말 내지는 또 이제 강복절 연휴, 비가 오니까요, 야외 활동하기도 힘들다면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뭐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도 상당히 뭐 어제 미국 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코인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본 바로는 코인도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허니문 랠리처럼 다음 뭐 FOMC 한 두 달간에 7월에서 9월 사이에 끼어 있는 이 두 달 사이에 어느 정도 올해 들어서 손실 봤던 걸 상당히 만회를 해주는 그런 장세가 도는데, 마음껏 누리고 어느 정도 손실을 회복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나름의 자료를 좀 찾아보고 좋은 게 있다면은 다시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